안녕하세요. 퍼시스 사무환경연구팀 김정윤입니다. 이번 사무환경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생생한 전달을 위해 직접 기업 현장에서 담당자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 GS입니다.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GS타워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GS타워를 중심으로 변화 중인 GS의 사무환경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 GS 업무지원팀 김민재입니다. 이전에는 GS샵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기업문화팀 안에서 공간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GS샵 사옥 내 여러 가지 공간들을 다루는 역할을 해온 셈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오피스 공간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오피스 공간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해오면서 오피스에서 사는 오피스 생활자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퍼시스 사무환경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회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이전과 다른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돕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주사가 나서서 돕는다기보다는 계열사 간의 협업을 통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이나 신생 스타트업과 협업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열사들 자체로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 좀 집중하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들은 계열사들의 경영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은 신사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변화의 과제들을 놓치기 쉬운데요. 지주사에서 먼저 그것들을 경험해보고 그 노하우나 경험들을 계열사에 쉐어하는 역할들을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작은 사무환경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환경의 변화가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만들고,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 이런 모든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GS타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GS타워에는 7개 정도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에너지 계열부터 유통 계열까지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요. 한 건물에서 이렇게 여러 계열사들의 직원들이 서로 부딪히고 생활하면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식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계열사 간의 교류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양한 활동으로 협업점을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GS샵에서 신사옥도 짓고 기존의 사옥도 리모델링 하면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하는 오피스 내에 다양한 공간들을 만드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GS타워 내에 모여있는 주 GS 직원들을 포함해서 여러 계열사 직원들을 위한 공간들을 설계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GS타워에서 진행하셨거나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네, 올해 초에 제가 속한 주 GS의 오피스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GS타워 계열사들이 사용하는 사원식당 개선 프로젝트를 얼마 전까지 진행했고 며칠 전에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GS타워 오피스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올해 초 진행하신 오피스 개선 프로젝트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 GS는 50여 명이 근무하는 한계층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리뉴얼을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오피스와는 다르게 협업이 중심이 되는 공간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기존의 사무실은 크게 파티션이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개인 공간과 여러 개 닫혀있는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는 상당히 오래된 모습의 오피스였습니다. 큰 맥락에서 개인 공간은 파티션을 없애고 시각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또 서로 유기적인 조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하였는데요. 회의실들이 모여있던 영역은 정말 필요한 부분만 회의 공간으로 만들고 나머지 면적은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개인 공간은 쉽게 움직이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가구들로 교체를 진행했고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스탠딩 데스크도 두었습니다. 업무 내용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회의의 장비들이나 시스템도 교체가 진행됐는데요. 기존에 닫혀있는 회의실은 축소화돼 그렇게 확보한 공간에 웰컴 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직원들은 아침에 가벼운 인사를 통해서 캐주얼한 분위기를 만들고요. 회의나 미팅,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계열사 간의 협업이나 공유 같은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음료나 간식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서도 큰 문제가 없고 직원들이 선택의 옵션이 많은 가능성이 풍부한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바뀌면서 뭔가 동반된 문화적인 변화라던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업무 속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전의 보고 방식에서 지금의 보고 방식은 많이 달라져 있는데요.
예전에 보고 방식은 종이로 프린트를 해서 임원분들께 보고를 하고 거기다 수정을 하는 것과 반면에 노션이라는 협업 툴을 쓰기도 하고요. 전 직원들에게 지급된 아이패드를 통해서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내에 워크플레이스라는 협업 툴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직원들은 다양한 소식들을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 위에도 달라진 면이 있다면 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GGS는 포멀한 복장을 입는 곳이었습니다. 오피스의 리뉴얼을 시작으로 특별한 공지나 안내를 한 건 아니었는데 직원들이 복장을 좀 더 편하게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임원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큰 이슈를 제기하진 않았고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이 공간에 어울리는 분위기와 모드로 이 공간들을 좀 더 과감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게 문화가 정착된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애로사항이 있었다던가 어떤 좀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뉴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진행했던 부분들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원래 근무하던 직원들과 GS샵의 오피스를 중심으로 인사이트 투어를 진행했었습니다. 함께 눈으로 직접 좋은 사례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이후에 우리 공간들이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직원들의 목소리를 모아보았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지주사가 쓰던 공간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던 공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분들도 변화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목소리를 최대한 다 듣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의 파티션을 없애고 좌석 면적을 줄이고 닫혀있는 회의실을 없애고 이런 것들이 가장 저항이 심했던 변화들이었어요. 닫혀있는 회의실 개수를 대폭 줄이고 오픈 회의실 그리고 웰컴 라운지를 조성한다는 부분에서 일부 우려가 있었는데 제약사항을 정해두고 사전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주고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피드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공간이 탄생할 수 있었고 지금 직원들은 관찰해보면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환경 개선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직원들의 어떤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공간을 조성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직원들의 참여를 만드는 게 쉽지 않고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허락하는 지점보다 좀 더 많이 직원들과 함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공간의 사용자는 담당자 개인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간 설계와 계획에 대해서 구축을 하기 전 그리고 그 후에도 직원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완성하게 되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직원들과 의견을 많이 나누고 그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부족했던 개선들을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바뀐 오피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인가요? 이 공간을 함께 처음부터 계획하고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처음에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에 쇼파가 처음 들어온 날 한 임원분께서 직원들과 주간회의를 아이패드를 놓고 커피를 나누면서 하시더라고요. 공간을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계획 전에 상상하곤 하는데요. 그 연출된 장면이 실제 펼쳐졌을 때 가장 기분이 짜릿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오피스 공간의 변화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계속 진행 중일 겁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은 계속 일하는 방식을 변화해 나갈 거고요. 저는 그 직원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변화에 맞춘 공간적인 변화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피스는 되게 만족을 한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식당을 오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잠깐 보고 왔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 식당 프로젝트도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GS타워 내에는 GS타워의 입주사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이 사용하는 타운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예전에는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기능만 했었는데요. 이 공간을 일종의 하나의 커뮤니티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를 올해 진행했었습니다. 이 공간을 시작하면서 계열사들과 처음으로 협업을 해보았습니다. 계열사 중심으로 모아진 의견으로 이 공간의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설계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실제 직원들이 고객이 되는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의 의미도 담으려고 해봤습니다.
이 공간의 이름은 그레이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에 그레는 직원들의 긍정의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뒤에 잇은 이 공간의 맛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직원들은 에너지를 얻고 기존의 식당과 다른 공간 경험을 제공하려고 계획하였고요. 이 공간 안에서 여러 계열사 직원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 문화 공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GS처럼 이렇게 큰 조직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업들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곤 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혁신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에서 넘을 수 없는 큰 벽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변화라고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변화는 개인의 자발성이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변화합시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차라리 나는 내일부터 이런 변화를 할 것입니다. 함께 할 사람들은 같이 해보시죠. 이게 좀 더 나은 방향인 것 같아요. 지금의 GS도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각 계열사 자체에서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해나갈 때 이것들 함께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스타트업과 이 문제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저희 GS는 OEG라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각 계열사들의 문제들을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카탈리스트,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함께 풀려나가려는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내외부의 전문가 그룹인 인스파이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은 계열사 인원들이 전부 모여서 이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주사가 중심으로 리딩하고 계열사에 홍보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계열사 간의 교류의 폭도 넓어지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틀에서 하나씩 작은 시도들을 해보는 과정이 GS가 변화에 접근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변화에서 이렇게 사무환경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하는 방식이 변해야 앞으로 미래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결국에는 비즈니스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이 전체적인 변화에 공간의 변화가 가장 쉽게 출발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공간의 변화가 문화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도 있는데요. 결국 오피스 생활자들의 생활이 변화라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사무환경이 의식주를 담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오피스 생활자들의 행동도 변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 업무의 방식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공간 개선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러면 공간 프로젝트 진행할 때 과장님만의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오피스 생활자의 기본인 의식주의 변화를 생활자의 관점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 최신의 트렌드와 닿아 있는 공간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직원들은 오피스 이외의 공간에서는 엄청 잘 설계되어 있는 공간을 경험합니다. 호텔이나 백화점, 카페 등 주변에는 너무나도 잘 설계되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오피스는 그런 공간들에 비해서 너무 변화의 속도가 늦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지점에서 그 속도를 최대한 맞춰보려고 합니다. 벤치마킹을 위해서 오피스 공간을 자주 간다기보다는 되려 카페나 서점, 최신 트렌드에 반영되어 있는 대형 공간들이나 미술관 등이 제게 많은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오피스에서 펼쳐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경험에서 얻는 영감들이 오피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가 계속 문제잖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 시국에 GS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다행히 올해부터 IT 및 협업 시스템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모바일에 최적화하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기폭제가 돼서 저희가 하려던 시도들을 시기적으로 매우 앞당겨준 측면도 있습니다. 디지털 업무 방식에 관해서 저희 GS는 예전에는 속도가 되게 느린 편이었습니다. 그 변화를 맹목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함께 학습하고 참여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현재는 앞서 설명드린 워크플레이스, 줌, 노션과 같은 협업 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툴들을 도입할 때 임원분들까지 여기 라운지에서 함께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 함께하는 모습을 직원들이 같이 보니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는 하루 전사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도 상사분들이 줌 회의로 주간 업무를 받으시고 노션으로 파일을 공유하면서 업무가 진행됐습니다.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도였는데 이런 변화를 흔쾌히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했었습니다. 속도를 높이는데 그보다 좋은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수직적이어도 모두가 함께 참여했을 때 수평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재택근무나 이런 원격근무가 더 활발해지면 앞으로는 어떻게 업무 방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개인의 자유도는 증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집이나 오피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될 테고 각자 장단이 있는 방향으로 개인이 선택을 하고 또 그 공간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오피스의 기능은 협업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협업은 지금도 저도 경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감의 작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는 서로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협업을 위한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면 앞으로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또 계속 변화할 텐데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 GS는 변화를 위한 자국으로 사무환경 리뉴얼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열사는 계열사별로의 오피스를 리뉴얼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원식당 리뉴얼이 그레이트를 통해서 좀 더 확장이 된 개념이고 주 GS 차원에서는 계열사들이 모여서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업 공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 조직 간의 협업을 위한 방안들이 고민했다면 앞으로는 계열사 간 혹은 외부 네트워크 간의 협업을 위한 공간으로 그 공간들을 설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공연장이나 로비, 공연 공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컨셉이 분명하진 않지만 그레이트에서 정해둔 어떤 변화의 방향하고 거기에서 나온 피드백을 받아서 정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사실 저도 지금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일단 사람들이 자주 찾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작은 시도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이런 오피스 공간이 계속 필요할까요? 저는 앞으로 오피스가 집과 경쟁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일의 영역이 새롭게 진입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집도 치열하게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는 그렇게 되면 점점 집으로 직원들을 빼앗길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피스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익숙하던 오피스라는 공간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직원들은 일에 대한 경험을 하고 기업의 관점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의 퍼포먼스는 오피스에서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체감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점점 더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협업하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눈빛을 교환하고 같이 호흡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영감을 상호간에 얻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만남 이상의 교감이 오가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상호작용하고 싶어 합니다. 일의 영역에서도 이 본능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피스는 지금과는 다른 매력을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스는 앞으로 오피스 생활자들과의 연결과 협업을 확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기능과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GS처럼 큰 그룹사의 생생한 고민과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어려운 시기에 초대해 주시고 인터뷰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